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5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목소리가 다 돌아왔다고, 감기가 거의 나았어요. 네, 거의 나았고 좀 그냥 눈 좀 아픈 거 말고는 이제 뭐 기침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심했던 건 다 지나갔으니까 아마 요거를 좀 지나가면 확실히 낫겠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금방 나았습니다. 한 일주일 넘게 좀 아팠던 것 같아요. 크게 한번 알았으니까 이제 없겠지. 겨울에 여러분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뉴스를 해볼까요? 이게 뉴스가 조금 전 것도 있어요. 원래 저번에 했어야 되는데 주말에 바로 또 경기 있었고 해가지고 그리고 워낙 바빴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리버풀 사태에다가 진짜일리업서님 쿠키 20개 조던. 조아파타 메리 크리스마스 물결표 생방 없는 배신자들은 알아서 보내라고. 알아서 잘 보내시겠죠. 그 리버풀 사태에다가 손흥민 사태에다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큰 이슈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하느냐고. 네, 바빴죠. 네, 아마 그때 뉴스 해봤자 아마 온통 이슈는 이제 리버풀하고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가라앉고 나서 좀 냉철하게 볼 건 보고, 네, 욕할 거 욕하고, 그래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늦게 했어요. 크게 뭐 뉴스가 많이 뒤처진 건 없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이 방송하는 날짜는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뭐 별거 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하면 뭐랄까 좀 특별한 날이겠지만 혼자인데 뭐 그렇죠?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제 목소리에서 이 조급함이 1도 안 느껴지잖아요. 뭐 저녁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하면 와 빨리 하고 가야 되는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최근에 바빴던 것도 영화 봐야 돼가지고 시간 없었던 거 말고는 뭐 딱히, 네, 오늘은 뭐 아주 널널하고 뭐 현재 나와 있는 영화 중에 보고 싶은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뉴스 끝나면 뭐 영화 한 편 보거나 집에서 아니면 일찍 자거나 해야죠.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의 콜라시나치가 내년 초까지는 부상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아스날은 콜라시나치가 발목 인대 부상으로 박싱데이 기간 동안 결장하면서 수비에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콜라시나치는 아스날이 맨시티에게 홈에서 0대3으로 패배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으며, 아스날의 최근 부상 업데이트에 따르면 콜라시나치는 1월까지 훈련 복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융베리가 마지막으로 감독직을 수행한 에버튼전부터 이제 본머스, 그 다음 첼시, 그리고 새해 첫 경기인 맨유전까지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아스날의 FA컵 3라운드로 1월 11일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 이제 아마도 콜라시나치가 복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더라고요. 게다가 콜라시나치만 다친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티어니 또한 3월 초까지, 3월 초면은 좀 많이 길죠. 지금이 아직 그래도 12월인데 뭐 12월 말이긴 하지만 3월 초까지 티어니가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베이린과 무릎 부상을 당한 홀딩도 가벼운 부상으로 인해서 단기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질도 지금 훈련에 복귀했지만 가벼운 발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자카도 이전에 뇌진탕의 후유증이 조금 있나 봐요. 근데 자카는 뭐 이적할 거로 보이니까 1월달 열리면. 그래서 지금 아스날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미켈 아르테타를 새로운 정식 감독으로 선임을 아산다로미님 했습니다. 쿠키 10개 조던. 좋아, 어제 헤어짐.
어제 헤어짐. 크리스마스 이전에, 그러니까 직전에 많이들 이별을 한다 하더라고요. 뭐 그게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잘 좀 추스리셔야겠죠. 네.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사실 힘내라는 말이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쵸? 네. 아산다롱이님 쿠키 100개 조던. 쿠키나 드십시오. 차! 아산다롱이님, 크리스마스 이브날 쿠키 100개,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켈 아르테타는 아스날을 발전시키기 위해 피 한 방울까지 바치겠다고 맹세하며 이 아스날의 성과를 남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선수들은 달라진 아스날을 위해서, 달라질 아스날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또 경고도 했습니다. 아르테타는 금요일 오후 MLH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이제 열면서 아스날의 새로운 감독으로 공개가 되었으며, 아스날은 최근 12경기에서 단 1승만을 따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10승알이며, 10승알 좀 맞나? 잠깐만요. 이게 이때 뉴스 준비할 때는 10승알이었는데 지금 한번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저번 주에 정리한 거라. 아스날의 현재 순위가 10승알 아니고요. 아스날은 11승알. 네, 죄송합니다. 한 단계를 오히려 높였네요. 아스날이 현재 11승알이며 11승알. 아르테타 인터뷰를 살펴보면 세계 최고의 클럽에 부임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승 경쟁을 할 것이라고 팬들에게 약속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고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팀에는 좋은 선수들이 있고 나는 자신 있다라는 말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기분도 안 좋은데 이따 카드나 까실래요? 기분이 안 좋은데 카드일까요? 아니, 저야 언제나 항상 카드 까는 것에 대해서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 네. 저는 언제나 오케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켈 아르테타가 맨시티 수석 코치 자리를 떠나서 아스날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마 아스날 팬분들은 램파드처럼 이 팀의 간판 출신이 감독으로 왔으니 조금 더 젊어진 아스날, 전술적으로도 그쵸? 그 다음에 뭔가 좀 표면적으로라도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스날 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은 변화가 있기를 또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는 제가 리버풀을 응원하지만 리버풀 다음으로는 이 아스날에게 되게 호의적인 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 11승날에서 그래도 4승날은 좀 당장 힘들고 일단은 6위권에는 안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4승날 가기에는 너무 멀어가지고 또 모르죠. 후반기에 기적 같은 상승세를 타면서 또 축구는 모르니까. 네. 맨유는 왜 응원하지 않나요? 그래도 맨유는 이제 가진 게 많은 팀이잖아요. 좋은 선수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런 팀은 이제 좀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여긴 11승날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조던님, 목소리가 좀 나아진 듯해서 안심이에요. 감사합니다. 많이 덕분에 나아졌어요. 네, 고맙습니다. 피오는 왜 안 하냐고? 피오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피오는 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내 실력이 없는데 이게 피파는 가끔 그래도 하다 보면은 정도 들고 뭔가 좀 그래도 좀 축구 게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피파 온라인은 제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적응하기 힘들더라고. 강화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게 아예 제가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또 꼰대 아니겠습니까? 꼰대들은 새로운 거에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네. 익숙한 거에 좀 머무르기 마련인데 피파도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게임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픽도 항상 이 피파 온라인이 많이는 하지만 저는 피파가 더 나아요. 플스 피파가 패드로 하는 게 좋아요.
피온도 패드로 할 수 있긴 한데 그 찐 그 맛은 안 나지. 해도.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제 링크가 슬슬 뜨고 있는데 AC 밀란의 캐시에가 프리미어리그 팀인 웨스트햄과 울버햄튼 요 두 팀과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AC 밀란은 1월에 클럽의 체질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영입뿐만 아니라 히카르도 로드리게스 풀백이죠, 왼쪽에. 그다음 보리니는 네, 좀 아무튼 이 선수를 포함해서 몇 명이 아마도 겨울에 다음 행선지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의 방출이 밀란에게 우선순위가 아닐지라도 비슷한 운명이 캐시에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AC 밀란은 에이전트와의 미팅에서 더 이상 캐시에를 우리 클럽에게 뛸 수 있는 선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좀 방출을 이제 미리 예고한 것 같아요. 에이전트를 불러놓고. 캐시에는 우리 클럽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며 1월에 도착할 모든 제안들을 대해서 검토할 것이며 캐시에가 방출되는 상황은 AC 밀란 클럽의 방향성, 그다음 프로젝트와 함께 홈팬들에게 몇 차례 야유를 들었던 일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웨스트햄과 울버햄튼은 이미 이 AC 밀란의 캐시의 대리인에게 영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AC 밀란의 입장은 최소 2,500만 유로, 325억을 받는 것이며 만약 선수가 떠날 시 그들은 대체자를 물색할 것입니다. 캐시에가 안 맞아요. 아틀란타 있을 때는 정말 좋은 선수를 생각했는데 또 팀에 대한 성향이나 그 다음에 색깔, 그 팀이 추구하고 있는 색깔, 그 다음에 감독 이런 것들이 아마 캐시에가 밀란에서 잘 적응할 수 없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캐시에는 AC 밀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고요. 일본의 간바 오사카에서 뛰고 있는 미우라 겐타가 벨기에 팀인 신트트라이던 이적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간바 오사카의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 미우라 겐타는 올 시즌 벨기에 1부 리그 팀인 신트트라이던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과 간바 오사카에서는 이미 영입 타진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고 현재 2억엔의 위약금 등 이적 조건이 성사가 된다면 이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우라 겐타는 공중전에 강한 중앙 수비에서 이번 동아시안컵에서도 이제 골도 넣었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올 여름은 이제 미우라 겐타가 처음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스페인 클럽에서 이제 오퍼가 왔었는데 그 당시 간바 오사카가 이제 강등이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남겠다. 팀이 위험하다. 나를 키워준 팀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본인이 잔류를 이제 선언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즌도 끝났고 간바 오사카는 잔류를 했고. 네. 현재 신트트라이던에는 공격수 스즈키 유마와 일본인 선수가 3명이 있어요. 올 여름까지 수비수인 이지 도미야스 타케이로 이 선수가 볼로냐로 세리아 A로 이적을 했는데 이 선수는 또 보니까 다른 클럽하고 또 링크가 뜨더래요. 잘하고 있나봐요. 타케로가. 아무튼 현재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제 벨기에 리그에서 있는 신트트라이더는 현재 16개 팀 중에 11위로 이제 일부 잔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속적으로 두고 싸우고 있는데 여튼간에 이 팀에서는 지금 첫 번째로 영입 타겟이 수비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미우라 겐타가 벨기에 리그로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오렌티나가 빈첸초 몬텔라를 경질을 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1승 2무 5패에다가 그 1승마저도 리그에서 거둔 성적이 아닙니다. 피오렌티나가 리그에서 승리를 거뒀던 건 10월달이며 구단은 최근 경기력과 결과를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피오렌티나는 몬텔라와 그의 스태프들의 헌신에 감사함을 표하며 몬텔라의 커리어가 잘 풀리길 기원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고요. 현재 피오렌티나는 주세페 이아키니를 새 감독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몬텔라가 결국에는 피오렌티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커리어가 계속 망가지네요. 네, 한번 좀 뜯어만. 첼시는 FA컵 우승 50주년 레트로 유니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1970년 첫 FA컵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념 키트를 출시한 것이고요. 이번 유니폼은 스탠포드 브릿지 혹은 또 이제 온라인에서 1월 2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첼시가 이 유니폼을 내년 1월 5일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FA컵에서 이제 착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쁩니다. 네. 일단은 이 지금 팔의 스폰과 가슴의 메인 스폰이 이제 잘 안 보이죠. 네. 좀 자세히 봐야 볼 수 있는데 깔끔해요. 깔끔할 거면 아싸리 그냥 이렇게 깔끔한 게 나아요. 저는. 네. 특히나 엠블럼이 되게 리미티드하죠. 네. 첼시 엠블럼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쁘네요. 이 첼시 엠블럼이 너무 이뻐가지고 소장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현대 보이잖아요. 팔에 있잖아요. 여기 팔에 있잖아. 빛이 반사돼가지고 잘 보이는데. 근데 뭐 가까이 가야지 이제 볼 수 있겠죠. 멀리서 보면은 안 보일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또 마운트가 입어서 이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이제 엠블럼이 너무 잘 빠져가지고 색감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살 건 아니지만요. 내가 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참 깔끔할 거면 이렇게 깔끔한 게 낫다. 스페인 지역지에서는 이강인의 임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스페인 지역지인 데포르테 발렌시아노가 2020년 1월달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이 임대 이적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면 아마도 임대 나갈 선수를 전망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거론한 선수들은 주전 선수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소브리노, 그 다음에 마누 바예오, 그 다음에 코에하, 이강인을 언급했으며 이강인 포함 여부에 가장 의문 부호가 달렸지만 이강인이 뛸 수 있는 측면과 전방, 중앙 포지션 모두 부상자가 없을 경우 포화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페란 토레스와 솔레르, 다른 쪽에는 이제 왼쪽에는 이제 게데스와 체리셰프가 있으며 풀백으로 뛰고 있는 바스와 중앙에서 뛰고 있는 파레호, 코클랭, 콘도그 비아까지 있어서 현재는 중앙에서도 뛰기가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방에는 호드리고와 막시 고메즈, 그 다음에 가메이로가 있으며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들이 속속이 복귀하면서 후반기 출전 전망이 더더욱이 어두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몇몇 선수들이 임대 이적으로 출전 기회를 찾아야 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는데 2019-20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한 발렌시아는 현 스쿼드에서 1월 이적 시장 추가 영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강인의 임대 가능성 그리고 추가 영입 소문에 대해서 이 발렌시아 살라데스 감독이 말하길 1월에 영입이 있을 수 있는 건 맞다.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서 생각해 볼 것이지만 하지만 나는 우리 선수단에 만족하고 있다며 아직 임대를 요청한 선수는 팀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로 선을 그어두긴 했습니다. 그렇게 선을 그어두긴 했지만 이강인의 임대 본인이 원할 수도 있고요. 팀이 원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은 이제 이강인이 해야겠죠. 쿠보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 임대 가서 잘 뛰고 있는 거 보면은 마요르카가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를 많이 따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뛰면서의 이제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발렌시아도 좋은 팀이긴 하지만 이강인이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 선수 본인이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라치오가 이탈리아 슈퍼컵을 우승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 우승팀인 라치오가 세리아 우승팀인 유벤투스를 꺾고 이탈리아 슈퍼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라치오의 루이스 알베르토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유벤투스의 디발라가 전반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2로 잘 맞췄었지만 라치오의 룰리치가 73분 앞서가는 골을 넣었고 경기 끝나기 전 93분 유벤투스의 벤탄쿠르가 퇴장을 당하면서 유벤투스는 기세가 무너졌고 라치오의 카달리가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유벤투스를 무찌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벤투스는 2주 전에도 세리아 리그에서 라치오에게 3대1로 패배를 당하며 라치오는 유벤투스 담당 일진이 되었습니다. 라치오가 또다시 유벤투스를 잡으면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아니 풀친이었는데 또 우리 슬리피님도 보내셨지만 너무 슬픈 풀친이었네요. 잠깐만 이거 좀 보내주겠습니다. 오늘 휴방인 줄 알았다고? 휴방 뭐 할 거 없어요. 풀친이 김대식님한테 왔는데 외로워요 이렇게 왔어요. 외로워요 형 하면서 비엔나 소세지하고 치즈하고 와인 드시나봐요. 이게 와인인지 샴페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머그잔에 화이트 와인인가? 네, 이렇게 왔네요. 외로워요 형. 뭐라고 해야 될까? 방송 중이에요. 놀러오세요 이렇게 해야겠다. 방송 중이에요. 놀러오세요. 이거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른 거 잘 안 보내는데 제가 너무 이게 진짜 외로워 보여서. 실명 거론? 또 모르지. 실명 거론해서 잘 될지도. 원래 이름은 자주 불러줘야 돼요. 대식이 외로운 대식이. 인종차별 사태 관련 토트넘의 공식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한 후 구단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첼시와 첼시 선수들을 향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어떠한 형태의 인종차별도 절대 용납될 수가 없고 이 토트넘 뉴 스타디움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접근할 것이며 차별적 행위가 밝혀진 이들한테는 구단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리디거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고 뭐 금방 잡으니까요. 요즘에는 뭐 카메라가 워낙 속속들이 잘 돼 있고 특히나 최신 구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손흥민이 3경기 징계가 확정되며 손흥민은 1월 5일이 되어서야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손흥민의 징계가 3경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규정상 다이렉트 퇴장에 대해서는 3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집니다. 영국 축구협회도 경기 하루 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흥민의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밑에서 3번째 손흥민이 있죠? 네. 규정대로 3경기 출전 정지였고 징계는 12월 22일부터 1월 2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 보도가 있냐면
가해자 손흥민은 왜 항상 억울해하는가? 라는 또 뉴스도 있었고요. 영국의 데일리 스타는 손흥민은 왜 퇴장이 납득될 만한 행동을 한 후에도 억울해하는가? 그의 시각으로는 퇴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인가? 라는 의견을 또 내비쳤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매체 90미닛은 손흥민의 퇴장 소식을 전하며 손흥민은 감정을 억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 가끔 그의 서투르는 행동이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그렇게까지 억울한 표정을 짓는 것에 조금은 소름이 끼친다. 퇴장을 당했을 때 손흥민은 피해자가 아니었다라면서 억울해하는 행동이 과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영국 BBC는 오늘 토트넘이 손흥민의 퇴장 판정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무리뉴 감독이 이런 구단의 계획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디 어슬레틱은 FA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이것은 시간 끌기의 이의 제기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악의적인 항소에 대해서는 최대 2배까지 징계를 늘려서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따라 손흥민은 최대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FM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비교를 해드리자면 FM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퇴장을 당했어. 다이렉트로. 근데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내가 감독인데 이거 얘 잘못이야. 근데 그냥 한번 항소할 때 있어요. 그냥 한번 항소해봐요. 이게 분명히 내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빽빽거리고 퇴장인데 항소하면은 이자일리업서님 쿠키 20개 조던. 난 솔직히 손흥민 때문에 해충 입문했는데 이번 거는 좀 실드할 것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웠음. 그치. 항소하면은 이 게임에서는 한 경기 더 추가 징계가 나와요. 근데 이제 디 어슬레틱에서 말하는 거는 최대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6경기까지. 이 의도가 불순하고 이런 뭐 그런 걸 따지는 거겠죠. 네. 진짜 여수님이 손흥민 때문에 해축이 입문했는데 그래요? 이번 거는 좀 실드할 거 없고 뭐 제가 그때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흥민 퇴장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이 손흥민의 그 테리보가드의 그 뭐랄까 우하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우하는 거. 그게 사실 뭐 비껴 나갔고 상대 선수가 큰 타격을 입지 않았으니까 옐로우 카드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항상 말하지만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보복성 행위는 퇴장이 맞습니다. 퇴장이 맞고 퇴장을 받아야 돼요. 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건 제가 비판하는 건데 비난은 아니에요. 왜냐면 왜 비판하냐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레버쿠젠 그러니까 독일 시절부터 꾸준히 있던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선수가 항상 말하지만 첫 번째는 실수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퇴장을 받으면서 본인도 반성할 수 있고 본인도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팀에 피해를 끼치는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조심해야죠. 그리고 올 시즌은 또 에버튼 경기에서 되게 사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의 그런 행동들 나는 사실 손흥민이 그때 챔스에서 골 넣고 사과를 다시 한번 표했잖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사과하니까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했던 분들도 있지만 영국 현지 에버튼 팬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사과하지 뭐 TV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한 건데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 다음에 다시 왔을 때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미끼를 던져준 거죠 사실. 그리고 손흥민이 잘못한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건 손흥민에 대한 실드는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에서 그 누구라고 해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퇴장이다. 손흥민도 퇴장 100% 맞고요. 근데 이 손흥민이 이 가격을 당한 것도 맞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손흥민이 퇴장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리디거도
옐로 카드는 받았어야 했다. 이거를 VAR로 받으면 손흥민 퇴장이 100% 맞고 리디거도 카드는 나왔어야 됐다. 최소한. 그게 나는 정확한 판정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그 손흥민이 퇴장이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보복성 행위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 제가 보복성 행위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축구 선수가 몸으로 먹고 살아요.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네. 이 재산인데 그 재산을 위협한 거나 다름없죠. 보복성 행위는. 그리고 그게 잘못되면 뭐 선수가 고메즈처럼 경기도 못 뛰고, 선수가 뭘로 자기를 어필하겠습니까?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승부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주급도 올라가고 평가도 올라가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고메즈가 큰 부상 당해서. 그런 것처럼 보복성 행위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2019년도에만 저번 시즌까지 포함해서 3번째 퇴장이고, 지금 수비수를 포함해도 그 정도로 퇴장을 받은 선수가 없습니다. 네. 손흥민은 억울할 게 없어요. 비판받아야 되고요. 네. 욕 먹어야죠. 제가 그 댓글을 보니까 뭐 한국에서 가시는 분, 그러니까 다음 이제 손흥민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한국에서 출발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유학하신 분 중에 알바해서 뭐 그 어떤 경기를 보러 가는데 손흥민 안 나와서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뭐 그런 사람들까지 책임져줄 필요는 없지만, 모르는 사람이니까, 일반 팬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뭐랄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정말 기분 좋게 이런 여행을 준비했을 텐데 좀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네. 뭐 선수 본인도, 손흥민 선수도 많이 속상하겠지만 팬들도 속상하다. 특히나 그만큼 손흥민을 믿고 응원했던 팬들, 네. 그런 팬들도 손흥민 선수만큼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정말 많이 속상하다. 뭐 아무리 남이라고 해도 응원하던 선수가 저렇게 실수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저도 만약 이런 일이 또 나타난다면 저도 또 아마 더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승부욕으로 더 이상 포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승부욕으로 포장할 수는 이제 없을 것 같고, 선수도 이제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닌데, 손흥민 선수도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험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대표팀 주장도 반납하라는 이야기 나오던데, 근데 저는 예전부터, 뭐 우리 방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손흥민 선수가 주장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누누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는 주장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가 진짜 일리업서님 쿠키 20개 조던. 너무 이런 게 반복되니 진짜 멘탈적으로 좀 소년 같은 느낌으로 보여서 못 믿어 보이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장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선수가 실력이 없다는 게, 실력은 충분히 주장감이죠, 당연히. 근데 내가 보기에 손흥민은 주장이라는 그런 약간 뭐랄까 완장에 많이 짓눌려 있기도 하고, 뭐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가뜩이나 생각이 많은 선수인데 주장까지 달고 있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가 다 국대에서 좀 오히려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선수가 주장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좀 많았고, 예전부터 말을 했었고. 네. 국대에서는. 근데 호날두가 주장하잖아요. 그 새끼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재수없게. 아니, 이분 날 좋은 날인데 왜 욕하게 만들어? 짠하게. 안 좋아합니다, 호날두. 죄송할 건 아니에요.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가 못해서 주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도 주장 완장 좀 떨구면 좀 놓고 좀 이게 편안하게 플레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기 플레이도 하고.
국대에 와서는 이제 토트넘에서의 약간 좀 자기만 스타일의 축구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가 잘못한 건 100% 맞고요. 네. 그리고 그 리디거 아까 얘기한 거는 그 리디거가 그 손흥민에게 이제 태클이 들어가잖아요. 태클에서 문제가 아니라 팔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리디거의 팔이 손흥민의 옆구리를 약간 가격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아마 손흥민도 그거에 빠개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참았어야지. 뭐 빠개 치면 뭐 다 그럼 그렇게 할 거야 맨날?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리디거는 그 상황에서 VR을 했는데 해서 이제 손흥민에게 퇴장이 나온 거고 그럼 같이 했으면은 리디거도 그 상황에서는 그 정도면은 파울을 받을 만했다. 카드를 받을 만했다. 파울이 아니라. 그거 찾으면 있는데 좀 찾아보지. 근데 리디거까지 찾아줘야 되냐? 잠깐만. 찾아주려면 찾을 수 있어. 잠깐만요. 어딨더라? 아까 내가 봤는데. 아, 내가 그냥 저기 할걸. 찾아 놓을걸. 내 실수구만. 아, 내가 봤는데 지워졌나봐, 그거. 팬코에서 봤는데. 되게 자세히 나온 거 있었는데. 또 가봐야 되나겠다. 아! 여기 있네. 락사인이 있네. 보면은 리드거가 네, 여기 옆구리 좀 치죠. 이게 그냥 1배속으로 보면은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근데 이게 약간 이거는 이제 좀 늘린 거지. 느리게. 그 저거를 그러니까 VR을 봤을 거 아니야. 저거는 카드를 옐로우 카드는 나왔어야지. 그래도 결국 손흥민이 저 상황에서 이제 테리보가 난 거니까. 그냥 어필만 했으면 좋았겠죠. 결국 손흥민이 저기 잘못한 거니까.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KO! 크리스마스 이브에 짜증내면서도 뉴스도 하고 팝스말 들어주고 찾을 거 다 찾아 보여주는 조던 칭찬회.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 왜 눈물이 날까? KO! 쩔죠. 진짜. 해외 축구 갤러리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누가 또 가져왔더라고, 팬코에. 그래서 나 빠르게 저장했지. KO! 쩔지 않아요, 진짜, 이런 거. 능력이, 이런 것도 능력자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아무튼 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퇴장감이라는 거는 뭐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때도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VR 보면서 이건 무조건 나오겠구나. 옆에 케인 사실 이게 케인 표정도 되게 많이 이게 좀 화제가 됐어요. 옆에서 케인이 그러니까 손흥민이니까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같은 팀 선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케인이 이거 퇴장 나올 것 같다라는 그 벌써 미리
얘가만 그 표정이 옆에 지금 사실 여기 빡빡이 아씨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 표정이 있거든요. 그 표정도 사실 되게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좀 그랬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게 비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항상 많이 말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비판이냐 비난이냐. 근데 이게 비판이냐 비난이냐의 수위보다 더 높은 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깽판이라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뭐 나는 이 행동이 충분히 욕먹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와 달리 약간 뭐랄까 너무 이제 이 사람 손흥민에 대한 이 사람 자체를 그냥 뭐 까내리는 뭐 이제까지 했던 잘못들을 모아와서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네.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는 있는데 그 말하는 것도 뭐 좋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욕할 수 있죠. 저 병신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뉘앙스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이제 뭐랄까 인간 하나를 그냥 완전히 뭐랄까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난 욕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당연히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인신공격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런 건 좀 너무 심하다. 그지 뭐 인간 손흥민 매도하거나 인신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그 욕도 할 수, 당연히 욕도 할 수 있다 생각한다니까. 축구에서 욕 빼면 사실 뭘 하겠습니까? 저도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하나를 그냥 죽여버리겠다. 막 정말 이 새끼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조금 심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손흥민이 정말 큰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그렇죠. 마음이 좋진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다음에 또 이러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지금도 뭐 이미지가 많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손흥민이 되게 이미지가 좋은 편이잖아요. 이 선수가 인터뷰도 되게 잘해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팬 서비스 뭐 우리가 이전에 뭐 야구와 비교도 했었지만 해외에서도 항상 제일 늦게 나가고 팬들에게 뭐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걸로 되게 이미지가 좋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좋았던 이미지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거, 여론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 진짜 순식간인 것 같아요. 현지에서도 왜 저런 표정을 짓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억울해하냐 이런 거를 이제 딴지 거는 거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 진짜 마지노선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정말 마지노선에 있는 것 같고 거기서 한 번 더 해버리면 그때는 뭐 이미지 그냥 되돌릴 수도 없는 거지 뭐. 아무튼 뭐 이 얘기가 너무나 말이 많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꼭 반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인종차별로 인해서 3연속 경고를 받은 토트넘의 서포터즈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간 전례가 없었던 인종차별로 인한 3연속 경고가 토트넘의 뉴 스타디움에서 일어났고 이날 첼시와의 경기에서 후반 63분경 수비수 리디거가 원숭이 제스처를 취하며 자신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라고 심판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테일러 주심은 그 즉시 경기를 중단시켰고 영국 축구협회는 토트넘과 첼시 경기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으며 경기 중단 이후 장내 안내 방송을 통해서 인종차별 행위가 경기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경고 멘트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전에 추가적으로 2번의 안내 방송이 더 나왔다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첼시와 협조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관중들을 적발하여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리디거는 개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길 축구 경기에서 인종차별을 또 마주하게 되어 매우 슬픕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늘 그랬던 것처럼 며칠 사이에 또다시 잊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리디거는 대인배처럼 나는 이 사건을 토트넘 전체로 끌어들이고 싶진 않다. 그저 소수의 멍청이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SNS에서 토트넘 팬들도
나에게 응원을 많이 해주었고 이에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또 이제 남기면서 좀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리디거가 보여주었죠. 리디거가 이탈리아에서도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거든요. 되게 마음에 뭐랄까 좀 힘듦이 많을 선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을 때 상대팀이 인종차별도 하고 로마를 떠나 첼시로 와서 로마를 상대로 하는데도 로마 팬이 또 리디거에게 인종차별하고 막 그러면서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네요. 유럽 애들 진짜 인종차별 못 없애네 이러면서 하여튼 더럽게 신사인 척하는 새끼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리디거가 뭐 좀 약간 잘 견뎌내는 것 같긴 하지만 왜 속이 안 타겠습니까? 마음은 뭉개져 가고 있죠. 리디거도 사람인데. 아무튼 또 응원하는 팬들도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리디 멘탈이 센 거죠, 이거는. 약한 게 아니라. 아무튼 리디거 선수가 잘 이겨내고 인종차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날 이제 토트넘은 세 가지의 잘못을 좀 많이 보여줬죠. 인종차별적 챈트가 나왔고 손흥민의 잘못된 하지 말았어야 될 파울이 나왔고 그다음 팬들이 또 경기장에 이물질 던지면서 또 경기 지연까지 하면서 지연까지 시키면서 이날 후반에 추가 시간 8분이었나? 아무튼 좀 지저분했어요. 토트넘이. 네. 정말 경기 보는데 너무 지저분한 경기였다. 기대한 것만큼의 경기가 절대 아니었다. 중국 리그의 창춘 야타이가 수원 삼성의 타가트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중국 축구에 능통한 관계자는 K리그 1에서 득점력을 인정받은 타가트에 대해서 중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1부 리그로의 승격을 원하는 창춘 야타이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보내고 있으며 창춘은 타가트 영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섰고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이적료까지 책정해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브리즈번 로어에서 올 시즌 수원에 입단한 타가트는 33경기에 나서서 20득점,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호주 출신 선수로는 처음 차지한 득점왕의 영광이며 그동안 타가트는 수원에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K리그1 활약을 바탕으로 호주 국가대표까지 선발된 타가트는 여러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미 중동과 일본에서 타가트에 대한 관심을 이전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타가트의 대리인은 위임장을 갖고 창춘 야타이를 비롯한 중국 구단들과 중국에서 협상을 시작했고 관계자에 따르면 이적료는 25억부터 시작해서 35억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연봉은 현재 수원에서 받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은 창춘 야타이며 창춘은 올 시즌 중국 2부 리그에서 15승 8무 7패로 승점 53점, 슈퍼리그 1부 리그 승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2018년 15위로 강등된 창춘은 최근 적극적인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클럽 하우스도 재정비하였으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팀을 변화시키며 슈퍼리그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춘 야타이는 K리그1에서 득점력을 과시한 타가트를 영입하며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슈퍼리그의 외국인 선수 규정이 바뀔 예정인데 이제 중국은 다시금 아시아 쿼터를 부활시키면서 K리그 선수들이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거죠. 창춘이 원하는 건 호주 선수니까 아시아 쿼터를 쓰면서 외국인 쿼터 또 3명을 쓸 수 있으니까 뭐 공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갑급 리그에서 이제 2부 리그를 여기는 갑급 리그라는데 슈퍼리그로 올라가겠다라는 거니까 35억이면 해자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죠. 수원 입장에서는 뭐 돈으로 치면은 35억 큰 돈이죠. 수원이 이제 돈을 많이 안 쓰니까. 다만 경남 FC를 생각하시면 돼요. 말컴과 최영준
박지수, 그 중에 말콩? 또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이제 핵심 선수들이 나가고 나서 제대로 메꾼다고 이제 뭐 나름 네임밸류 있는 애들 데려왔지만 리그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수원은 또 에페컵 우승팀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야 되는데 타가트를 30억이 보내서 쳐요. 그래서 30억만 쓴다고 쳐. 그래 5억은 수원이 먹어라. 그래 삼성이 먹든가. 그리고 30억 가지고 과연 데려와서 쓸 수 있느냐? 응? 제대로 쓸 수 있느냐? 그 선수가 조던 머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아 없어요? 있죠. 네, 말이 이상했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조던 머치처럼 또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힘들죠. 네. 만약에 30억 가지고 더 좋은 선수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수원이 복이 있는 거예요. 조나탄 나가고 나서 조나탄 이제 뭐 급의 이제 무게감을 가진 선수가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수원의 스카우터 시스템에서 이 타가트를 찾은 건 진짜 로또입니다. 로또예요. 로또 맞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보내준다. 모르겠어요. 뭐 수원이 지금 타가트가 있어도 다음 시즌 또 하이스플릿 갈 것 같은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야 되는데 얘를 보낸다? 만약에 보낸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아무튼 뭐 사실 뭐 무조건 파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K리그는 셀링 리그고 셀링 리그가 된 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중계권료가 적기 때문에 구단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만약에 선수를 파는 것이라고 해도 뭐라 할 수 없다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해왔었는데 또 이게 내가 응원하는 수원팀이 이렇게 팔려고 한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저도 받죠. 근데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 찾는 거예요. 네. 그 아니었으면 벌써 한마디 했을 텐데 매번 이제 수원은 그래도 모회사가 있잖아요. 이 삼성이라는 물론 제일 계획이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뭐라 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지 한마디로. 네. 아산다롱이님 쿠키 1000개 조던. 아자를 뽑아주세요. 쿠키 1000개? 아 이따가 피파 저기 카드 뽑을 때 반만 쓰겠습니다. 아니야. 반도 안 쓸 거야. 반도 안 쓸 거야. 뭐? 나한테 준 선물인데. 카드만 뽑으면 되지. 조금만 쓸 거야. 보쌈 먹을 거야, 이따가. 하지만 카드는 꼭 뽑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아산다롱이님 쿠키 300개 조던. 이건 조던 용돈. 아, 또 용돈을 따라주시면. 그러면, 용돈을 쓸게. 저 선물은 받고 선물은 내가 킵. 용돈 다 써버려. 일리업서님 쿠키 10개 조던. 반해반자 쿠키 반란좌. 용돈 다 써버려. 걱정하지 마. 용돈 다 써버릴 거야. 나 용돈 받으면 다 써버린 사람이에요. 쩔죠. 다시 한번 아산다롱이님 쿠키 1300개 너무나 감사합니다. 뉴스 끝나면 카드 까죠. 왜냐면 이걸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약간 뻔뻔해 보이잖아요. 아니 쿠키 1300개 줬는데 어떻게 300개 용돈 준 걸 이제 카드 뽑는데 쓰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카드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 뽑을 카드가 있단 말이야. 내가 아까 낮에 뉴스 정리하고 혼자 이분날 쓸쓸히 앉아서 모니터 앞에서 이거 혼자 플스 켜놓고 카드 작업 해놨단 말이에요. 뽑을 카드가 또 이미 있다. 그래서 용돈만 어때요?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아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뻔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일리업서님 쿠키 10개 조던. 특별한 척 하지 마시죠. 우리랑 다른 게 뭐 있음. 제발 쉿. 쉿. 자
자, 이렇게 또 타가트의 또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샬케 공사의 주장인 알렉산더 니벨 골키퍼가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샬케를 떠나는 것이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니벨은 샬케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는 이번 계약이 끝나는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나는 것이 오피셜로 발표가 났습니다. 알렉산더 니벨 쟁탈전에서 샬케가 패배했고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샬케는 구단의 주장인 니벨이 팀을 떠난다라는 사실을 발표했으며 그 후 바로 알렉산더 니벨이 뮌헨과 5년 계약에 동의했다라는 속보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독일 빌트지 정보에 따르면 샬케 보드진들은 이 니벨 선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니벨은 주장직에서 박탈될 것으로 보이고 잔여 시즌을 벤치에서 보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샬케 공사 서브 골키퍼인 슈베르트를 장기적인 넘버 1 키퍼로 키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생각해보면은 노이어랑 똑같아. 말씀하신 것처럼 최 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노이어도 샬케의 주장이었고 샬케의 주장을 하고 있다가 그 바이에른 뮌헨으로 지금 가서 아직까지도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노이어보다 좀 더 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이어 갈 때도 사실 노이어 팬들이 엄청 뭐라 했어요. 노이어 갈 때도 욕도 많이 하고 유니폼도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 뮌헨에 뺏긴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더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다만 노이어는 그래도 짧게나마 재계약을 하면서 이적료는 좀 안기고 갔어요. 샬케에게. 사실 샬케가 공짜로 내주는 선수가 지금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팁도 그렇고 콜라시나치나 막스마이어나 뭐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다 공짜로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노이어도 갔을 때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짧게나마 재계약을 하고 이적료를 조금이라도 안기고 갔지만 얘는 심지어 그것도 아니야. 난 재계약 안 하겠다. 공짜로 나가겠다. 뮌헨으로 가겠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냥 얘 선택인데 뭘 할 수 있냐. 그치, 뭘 할 수 저도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신감은 좀 어쩔 수가 없지. 이게 또 이 뭐랄까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랑 저 팀 팬들이 보는 거랑은 사실 천지 차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막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자, 분데스리가는 원래 팀은 도르트문트를 좀 좋아해요. 축구가 좀 약간 다이나믹하고 재밌으니까 빠르고. 근데 예전에 수원에서 에두가 샬케로 이적했던 때가 있어가지고 아마 기억하실 거야. 축구 좀 보신 분들은. 그때 에두가 막 챔스 나가서 골도 넣고 인터밀란전에서 그때 멀티골이었나? 아무튼 그게 막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고 뭐 전 수원에 있던 선수가 뭐 챔스에 골 넣었다 하면서 에두가 나중에는 수원이 아닌 전북 가서 좀 많이 서운하게 했지만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아무튼 좀 샬케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한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FA를 공짜로 풀리면 토트넘도 붙들어 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가네요. 뮌헨으로. 뮌헨으로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팀에 대한 퀄리티나 커리어가 높아질 건 알겠지만 노이어의 재계약 소식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5년 계약을 했다라는 건 그냥 서브로만 만족을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노이어도 한 뭐 2년 정도 뒤면은 뭐 이제 좀 경기력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는 히츠 골키퍼가 지금 도르트문트 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더 심한 건데 노이어는 진짜 니벨이 노이어급으로 잘했으면은 다른 데 가지 않았을까요? 노이어급은 아니죠. 잘하긴 하지만 근데 어리고 경험이 많이 쌓였고 뭐 그걸 좀 이렇게 칭찬해 줄 필요는 있죠. 차세대 노이어라 불리는 애니까요. 나폴리가 12월 30일까지 크리스마스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사소올로전 승리 이후 나폴리는 일주일 동안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지게 되었고 1월 6일에 산 피올리에서 열리는 인터밀란 경기에서 이제 18라운드를 준비하려고 12월 30일 날 소집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휴가라고 합니다. 네.
그치, 뭐 오래 하겠지도요. 그래서 이제 또 가투소가 이제 나폴리 새 감독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가투소도 잠깐 좀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전에 말했던 이제 도르트문트의 로이스인데요. 로이스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좀 약간 소소하게 올렸대요. 크리스마스 직전 마르코 로이스는 자신의 여자친구 스칼렛과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이미 부부의 이제 연을 맺고 있었고요. 올 3월달에 딸을 또 출산하면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 스칼렛은 현재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 있던 거지. 뭐 이렇게 얘네들은 뭐 미리 그거부터 하고 그다음 나중에 뭐 결혼식도 올리고 하니까. 예전에 내가 이제 로이스 이제 멋있다고 스타일이 좀 이게 옷 입는 스타일이나 그런 게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나보고 되게 양아치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네. 로이스가 옷 입는 스타일이나 그런 게 뭐 이렇게 청바지나 자켓이나 이런 게 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되게 옷 잘 입는다 이쁘다 했는데 되게 양아치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네, 아무튼 혼다가 네덜란드 리그의 비테세를 떠났습니다. 그는 11월 초 비테세와 계약을 맺었고 4번의 리그 경기에서 출전을 했었습니다. 혼다는 자신이 팀을 떠나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먼저 자신이 이곳에 왔을 때 자신의 임무였던 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었는데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를 불러준 은사인 슬루츠키가 누구냐면 이 혼다가 체스크 모스크바 있을 때 감독이었던 퉁퉁한 감독 기억나시죠? 잉글랜드도 있었어요. 헐시티에. 그때 또 연이 닿아가지고 헐시티도 러시아 그쪽이 좀 있어가지고 그 슬루츠키 아무튼 감독이 이제 비테스 감독하고 있었는데 불렀죠. 혼다가 FA니까. 그래서 이제 좀 4경기 정도 뛰었다고 하고 혼다는 지금 이제 또 다시 FA 신분이 된 거예요. 겨울에 또 공짜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 감독도 떠나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준 감독 떠나고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통감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겨울이 되면 이적장이 열리면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짧게지만 이 비트스에 있을 때 팀원들과 서포터들이 자신을 잘 보살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며 뭐 짧은 모험이었지만 즐거웠다고 말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조던님 여친이랑 안 놀러 가? 너는 안 놀러 갔냐? 너랑 나랑 갔겠지? 여자친구 없어요. 뭐 새로운 여자친구 만날 마음도 없다니까. 매번 말하네,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 되게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럴 마음이 없어요. 네. 아스날의 자카가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 이적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자신들의 이상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 자카를 선택했으며 협상 끝에 이 영입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날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선수를 헤르타 베를린은 자신들의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 주전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카가 팀을 떠나서 분데스리가로 복귀할 거라는 뉴스는 사실 많았는데 이렇게 정확히 팀명까지 나왔던 건 처음이에요. 근데 베를린으로 갈 것으로 보여요. 베를린 정도면 뭐 좋지 뭐. 전 사랑의 상처가 크군요. 제가요? 저보다 저를 만났던 사람이 더 크겠죠. 제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다음 소식은 레스터전을 앞둔 리버풀의 부상 이제 소식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시는 건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 발목을 다쳤잖아요. 이때 체인벌린이 공중에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가지고 교체로 나왔었고 현재는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박싱데이 때는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발목 부상이에요. 그 다음 바이날둠은 이 근육 문제, 아마도 12월 26일 날 있을 레스터 시티 경기에서는 복귀하지 않을까. 또 팀이 급하다 보니까. 바이날둠은 일단은 근육 문제 때문에 클럽 월드컵에는 출전하지 못했었는데 레스터 시티 경기 때는 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로브렌은 허벅지 부상인데 로브렌의 복귀는 아직은 미정이라고 해요. 카타르도 함께 가지 못했고 박싱데이 때도 아마도 다 못 뛸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파비뉴도 발목 부상인데 파비뉴도 이제 1월 초에 2020년 1월 초가 돼야지 훈련 복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팁도 무릎 부상인데 마팁은 그래도 1월 초면은 훈련 복귀도 하고 빠르면 경기도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비진 부상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보고 있고요. 클라인은 무릎 부상인데 워낙에 심하게 시즌 초에 다쳐가지고 얘는 좀 더 남은 것 같더라고요. 2월달 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상은 아닌데 아놀드가 현재 옐로 카드 4장을 적립해 놨기 때문에 옐로 카드 1장을 더 받으면 한 경기를 못 뛰어요. 네, 그래서 아놀드가 현재 카드를 좀 잘 케어하면서 뛰어야 될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난놈 신태용 감독이 내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을 자신들의 A대표팀 사령탑으로 임명을 했고 신태용 감독은 내년 1월 25일부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쿠쿠 수만트리 회장이 지난 23일 날 어제죠? 어제 밝힌 사실이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이 제시한 인도네시아 축구 미래 계획에 설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간과 연봉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은 아마 이제 신태용 감독이 정식으로 부임하는 1월 달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 J리그를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내셔널 팀을 한번 맡아보더니 조금 더 이 뭐랄까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저는 프로팀을 만든 걸 보고 싶었는데 매일매일 지도하면서 그 팀이 어떻게 성장하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걸 선호하는데 대표팀 같은 건 뭐 자기 스타일이니까 항상 신태용 감독은 뭐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이니까 본인이 좀 더 이 내셔널 팀을 맡으면 그러면 이제 것들이 잘 이행이 되나 봐요. 네. 아무튼 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 좋아하는 감독이라 네. 여러모로 능력이 있는 감독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 동아시아 감독 특히나 한국과 일본의 감독들이 동남아시아 팀을 또 맡게 되는 또 이런 형태가 나오네요. 이런 거 좀 예전에는 그쪽 팀들은 다 그래도 유럽 팀, 아니 남미 감독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게 박항서 감독님의 결과물이겠죠. 보여주니까 우리 써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당연한 것 같고 또 네. 그게 생각나네요. 저번에 인도네시아 경기 있을 때 그때 이제 파소 드립이 나왔던 커리케인. 커리케인 진짜. 커리케인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드립일지 몰라도 그때 그 채팅창에서 봤던 처음에 그 커리케인의 압박은 대단했어요. 커리케인. 진짜 웃겼습니다. 거의 처음이었어. 거의 처음으로 채팅 보고 껄껄댄 거는 커리케인. 임팩트가 정말 셌어요. 커리케인. 다음 소식은 에딘손 카바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3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 이탈리아 정보통에 따르면 카바니가 꼬마와 3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해요. 아직까지 추가 기사는 나오지 않았는데 갈 것 같더라고요. 꼬마가 일단은 너무 적극적이야. 꼬마가 지금 공격수 누구라도 영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청 적극적이더라고. 근데 이제 현실적인 대안, 카바니도 좀 뭐 사실 나이가 좀 있잖아요, 카바니가. 근데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 당장 데려와 쓸 수 있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뭐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다 뭐 누구다 이게 나왔었는데 그쪽은 이제 너무 비싸고 그래도 뭐 대안을 찾은 거겠죠, 카바니로. 요것도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사진이, 요거는 조금 보기 힘드시니까 잠깐 화면만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세계 스포츠 구단 평균 급료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최신 데이터 뉴스에 따르면 맨유는 선수단에게 주고 있는 평균 주급이 11만 8천 파운드, 1억 8천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데야에게 주급 5억 7천만 원, 포그바에게 4억 5천만 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팀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1억 8천만 원 선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급을 주고 있는 팀은 이제 바르셀로나. 평균 주급이 2억 8,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가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유벤투스가 이제 순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랍게도 NBA의 모든 구단 30개 팀이 되게 많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NBA가 생각보다 주급이 많이 주나 봐. 제가 NBA에서 말했지만 제 닉네임만 조던이지 잘 몰라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럴 때 좀 원래 NBA 이럴 때 말이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포틀랜드는 왜 이렇게 많이 주죠? 골스는 이전에 계약해놓은 게 워낙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포틀랜드는 알드리지나 이런 나왔잖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대체? 몰라, 미안해요. 잘 몰라요. 아무튼 뭐 그 밑에 파리 생제르맹이나 이제 맨시티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바로 밑에 순위는 아니에요. 순위가 보면은 좀 띄엄띄엄 있어요. 네. 그러니까 NBA 모든 구단 30개 팀이 순위에 다 링크되어 있다고 하고, NBA에서 가장 적게 지급을 지출한 팀이 뉴욕 니스인데, 뉴욕 니스가 평균 주급으로 주는 게 1억 6천만 원 선이에요. 그 10만 6천 파운드. 근데 그 뉴욕 닉스보다 밑에 있는 팀이 리버풀이라고 하니까, 네. 리버풀은 생각보다 주급 체계가 잘 나름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스포츠가 축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축구를 가장 많이 보니까 주급도 이런 거를 다 축구 쪽으로 많이 이제 환산해서 이게 얼마다 이렇게 하지만, 뭐 개개인적 계약은 훨씬 더 높은 것도 있고, 축구 계약도 사실 개개인적으로 되게 대단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누바는 평균이 나 몰라. 참 미안해요. 닉네임은 조던이야. 쏘리. 다시 한번 혹시라도 쟤는 닉네임이 조던인데 왜 이렇게 몰라? 농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조던 HD를 한 거는, 그러니까 제 조던은 마이클 조던이 맞아요. 근데 브랜드 그 조던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수 조던이 브랜드니까 선수도 맞겠지만, 그러니까 브랜드를 말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그러니까 뭐 조던 신발이나 뭐 조던 트레이닝복이나 점퍼나 이런 것들. 근데 제가 그 점퍼나 신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비싸잖아요, 엄청.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좀 돈 많이 벌면 저렇게 찐퉁. 저는 사실 진짜 찐 아니면 짭을 안 사요. 아예 그냥 땅을 그냥 보세면 보세지. 그러니까 짭을 살 수 없으니 돈 많이 벌면 그냥 이제 뭐랄까 저런 거 찐을 그냥 막 사고 싶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걱정 안 하고
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때 조던 HD를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그때 만들 때. 그런 거지. 네. 농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농구 봤을 때는 저걸 말했죠? 나래 블루버드 정인규 사랑의 3점 슈터 윌프레드 그런 겁니다. 옛날 농구 좀 봤지 그래도 NBA건 국농이건.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예 모릅니다. 아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울산현대가 고명진을 영입했습니다. 고명진은 1988년생이고요. 뭐 FC 서울에서 뛰었다가 카타르 알 라이안에서 한 4년 뛰었고 크로아티아에 가서 이제 이번에 울산현대로 온 건데 고명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좀 있어요. 이게 그런 팬들이 있어요. 고명진이 서울로 올 것이다. 서울 팬들이 유독 약간 좀 복귀하는 선수들에 대한 애착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전에 왔던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뭐 서운해하는 서울 팬도 있지만 오히려 뭐 반대로 나는 고명진 뭐 안 와서 약간 섭섭하긴 하지만 그 고명진 나이도 있고 좀 그렇다.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댓글에 왜 이렇게 쿨한 척이냐 뭐 하면서 이게 또 이게 댓글이 약간 좀 그랬었던 것도 봤는데 가면 가는 거지 뭐. 어쩌겠습니까? 오히려 서울 팬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고명진보다는 이청용이나 기성용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면 좀 약간 서운할 수 있겠죠. 그 계약이 잘못되면. 고명진 가지고 서운해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아무튼 고명진도 좋은 선수였고요. 제가 K리그 때는 이제 좋은 선수였으니까. 지금 모르지, 내가 어떻게 뛰는지. 근데 나는 울산 간 게 나름 좋은 게 뭐냐면, 그 고명진 특유의 시그니처 표정이 있어요. 이거. 그 표정이 김태환도 시그니처 표정이 있잖아요. 그 둘이 그냥 이거 같이 하면 대박인데 진짜. 나 그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진짜. 만약에 그 심판한테 가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막 심판 따지는 거야. 근데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거 둘이 가가지고 그 표정 지으면은 초대박인데. 그래서 나는 고명진이 울산 가고 같이 하면 좋겠어요. 꼭 한번 그 표정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원래 김태환보다 고명진이 훨씬 더 그게 임팩트가 컸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지금 이게 또 이 김태환도 국대 한번 갔다 오니까 그런 거 안 짓더라고. 이제 약간 클래스가 좀 올라갔다 이것이. 고명진도 MH를 뛰긴 쪘어요. 국대로 한 대여섯 경기에 떴어요. 그래가지고 또 모르지 나이 먹고 좀 성숙해졌을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때 막 그런 표정 지었을 때는. 아무튼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게 멀쩡한데 그 표정 지으면 진짜 웃긴데. 이카르디의 아내 완다가 또다시 인터밀란을 언급했습니다. 이카르디의 아내이자 에이전트인 완다는 이 TV쇼에 나와서 인터밀란의 루카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완다는 큰 경기에서 루카쿠를 보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는 TV에서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인터밀란 팬이라고 말하면서도 인터밀란이 이카르디에게 했었던 무례함을 견딜 수가 없다. 이카르디는 인터밀란에서 150골을 기록한 선수이다 라고 또 말하면서 아직도 이제 서운함이 있나 봐요. 네. 아마도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거는 이카르디가 달고 있던 9번을 루카쿠에게 줬었고 이카르디가 바로 간 게 아니라 좀 나중에 거의 끝날 때쯤 갔잖아요, 이적을. 그래서 이제 한 20번인가 몇 번 달았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번호 뺏긴 거에 대한 약간 서운함, 화남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야, 파리는 16강에 갔는데 인터밀란 니들 떨어졌지 멍청이들. 이런 약간 뉘앙스로 말하는 거겠죠. 네. 이런 좀 찌질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좀 그래요. 아무튼 좀 이제는 그만 언급하고 쿨해질 때도 됐는데, 특히 이카르디가 파리에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냥 지 남편 잘하는 거를 언급하면 되지. 왜 가만히 있는 루카쿠에게 너는 TV로만 챔스 보겠지? 이런 말을 뭐하러 하냐? 어떻게 이런 게 나중에 다 돌아온다니까. 뱉은 만큼
지 남편 잘났으면 잘난 것만 얘기하면 되지. 뭐, 걔 뭐, 아직도 옛날 그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냐. 물론 이제, 관계는 정확히 따지면 임대예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임대긴 한데, 그래도 뭐, 팔에 영입하겠지 안 하겠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업보로 들어갈 텐데, 참. 이 사진이 완다가 좀 이쁘게 나온 건 인정하는데, 보통 사진은 심술보가 그득그득해요. 놀부 스타일이요. 원래는. 이 사진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좀, 심술보 더 있는데, 이 사진도 심술보 줘요? 아무튼 더해요. 최근 사진 더해. 아무튼 또, 완다가 또 인터밀란을 언급했다라는 소식도 한번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 리버풀의 우길기 전범기 이 논란을 두고 리버풀 팬카페에서 이것을 두둔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7만 명에 달하는 문제의 리버풀 팬카페 한 회원은 박지성 선수가 맨유 뛸 때부터 매국노 소리 들었고 손흥민 선수가 뛰던 토트넘 상대할 때마다 비아냥을 들었다며 매국노라 그래도 타격이 없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 다른 회원은 전범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라며 전범기는 태양을 본뜬 것으로 예전부터 민간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라며 저 일본 전범기 사용 주장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팬카페 내에서 전범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다가 강퇴를 당했다라는 인증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리버풀 팬카페 글들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나라 위에 축구 있냐? 월드컵 때 한국 대신 영국을 응원할 거냐? 뭐 팀은 물론 국가까지 깔아뭉개면서까지 전범기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은 남의 나라 공놀이에 나라까지 팔아먹으면서까지 왜 응원하는지 모르겠다. 미쳤다. 라고 또 날선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리버풀 팬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네. 제가 리버풀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질 건 아니지만 제가 봐도 거기에서도 이제 올바른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올바른 소리 하시다가 이제 뭐 강퇴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뭐 매국노라고 해도 타격이 없네요. 아니면 뭐 전범기는 뭐 일본의 태양을 뭐 본뜬 거 그냥 심한 욕 했다 칩시다. 네, 아무튼 뭐 저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리버풀이 100번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넓어서 이걸 이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맨유 팬이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팬이 했다 쳐봐요. 반대로. 그럼 나도 엄청 욕했을 거라니까. 그 사람이 반대의 입장을 두고 생각해야지. 쟤네가 날 왜 욕하지? 나한테 욕한 사람은 없어서 그리고. 나한테 그냥 리버풀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도 나한테 뭘 하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는 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은데 내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은 건 리버풀의 이제 뭐랄까 사과 그런 거죠. 나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뭐 좋은 선례도 있어요. 도르트문트나 미넨이나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이거를 뭐 경기장에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좋은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례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 쳐도 리버풀이 좀 뭐랄까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이거는 이 사과는 진정성이 좀 느껴지네. 그래 뭐 구단에서 이 실수는 우리가 계속 뭐라고 할 거지만 그래도 이 사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하면은 이번에 전범기 논란이 오히려
팀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 기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리버풀 같은 큰 클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해주고 있고, 병신입니다. 근데 매번 말하지만 여기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이번에 사과에 대해서 뭐 한국 IP만 볼 수 있다. 뭐 이거 그다음 뭐 그게 너무 화가 난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리버풀이 일단 진정성 있게 이 태도를 꾸준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인데요. 미나미노가 결국 이적하면 일본 팬들도 들어오고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손흥민 잘하니까 외국인들도 태극기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미나미노가 뭐 잘하길 바래서 아니면 잘해서 우길기 같은 전범기 같은 이런 걸 갖고 와서 응원할까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뭐랄까 행동. 그러니까 리버풀 구단에서 이거 가져오지 마라. 우리 구단은 이 전범기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다.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한 스탠스를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뭐랄까 이거에 대해서 뭐 어물쩡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까봐 그거에 대한 대처가 더 저는 이제 차후 대처가 더 중요하지. 지금 이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그 생각했잖아요. 이제 뭐 전범기 가지고 오겠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전범기 아직 가져오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제가 말했잖아요. 짜증 섞인 말로 말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하면서도 나도 불안해요. 사실 말하면. 나도 불안한데 더 창피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날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이제 클럽 월드컵 과거 이제 플라멩고랑 했던 거 올린다 영상에 전범기 쳐넣은 게 그 다음날이어가지고 내가 티는 안 냈지만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 전날에 그렇게 물어보신 분한테 짜증을 내면서까지 말했는데 아니 왜 있지도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벌써 막 그런 얘기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이 짓거리 하니까 나도 승질이 확 나가지고 승질난 거 반 쪽팔린 거 반 쪽팔려요. 내가 리버풀 팬으로서 쪽팔리다고. 그래 미나미노가 잘못이 없다니까요. 미나미노는 잘못이 없어요. 다만 걱정되는 건 미나미노를 응원을 하겠다라고 가져오는 전범기 깃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후 대처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전에 잘못했던 것도 얘네가 지금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때도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그때는 진짜 쪽팔리고단 되는 거지 뭐. 지금도 그 소리 듣고 있는데 지금도 그 소리 들어도 뭐라 말 못해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만 선수에 대해서 뭐라 하거나 난 구단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이해돼요. 선수가 만약에 뭐 그거에 대한 발언 이런 방법 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에 대해서 뭐 케이타도 진짜 일리업서님 쿠키 10개 조던. 짜증까지 내면서 리버풀을 믿었지만 리버풀은 응내 맘대로 함. 그렇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좀 오피셜적인 발표로 그 전범기에 대한 반입 금지 같은 걸 좀 약간 구단이 좀 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바람을 나타내 봅니다. 네, 바람을. 뭐 내가 많은 데서 누가 들어줄 것도 아니지만 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저도 걱정하고 싶지 않지만 구단이 이런 실수를 해버리니까 이런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창피하죠. 선수도 아니고 구단이 저런 실수했다라는 것이. 케이타 사건이 없던 것도 아니고 케이타 사건이 바로 따지고 보면 얼마 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 얼마 전인데 그래서 이거 뉴스를 일부러 가져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욕한다 이렇게 보려는 게 아니라 좀 리버풀 팬이면 팬답게 나라 팔아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축구팀일 뿐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리버풀을 사랑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을 보듬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한 걸 제대로 지적해주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사랑이죠. 네. 전범기가 뭐라고 했더라? 민간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사용됐던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전범기가 아니라 전범기는 이런 겁니다. 나는 정말 이 김홍기님의 기호한 평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게 전범기예요. 네. 이게 전범기의 뭐랄까 아픈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전범기죠.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비판할 건 비판을 해줘야 이 팀도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냥 감싸둔다고 감싸 안아서 우쭈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뉴스가 일부러 24개를 가져왔어요. 24일이니까. 이분 날이니까. 네, 일부러 마지막엔 좀 무거운 뉴스긴 하지만 중간에 하는 것보다 좀 마지막에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누구보다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마다 이렇게 사고를 쳐요. 그래서 약간 좀 창피함도 커요. 네. 수원도 이런 이제 잘못이 있었고 리버풀도 또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아마 수원과 리버풀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진짜 씨발 진짜 막 욕이 안 나올래 안 날 수가 없죠. 네. 게다가 야구팀은 또 롯데 응원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네. 아주 그냥 저는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창피한 것도 창피한 거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후속 대처가 꼭 좀 강경하게 나갔으면 좋겠고 또 다른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제발 좀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약간의 순기능이라고 할게요. 약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막 기사화되면서 또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약간의 순기능도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게 많이 알려지고 공공하게 오피셜로 이제 전범기 반 금지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저번 뉴스 보니까 다음 도쿄올림픽 때 이 전범기가 허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또 그때도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 전에 좀 미리미리 이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전범기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개 중에 조금 그래도 지금은 그 리버풀 잘못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생산적인 말을 하자. 그러니까 뭐 전문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뜻을 알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저번 그 일본에서 나왔던 성게 같은 막 그 전범기 또 문양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말하면서도 이런 문양에 대해서 무조건 다 전범기를 할 것이냐, 뭐 아닌 것이냐, 뭐 어디까지 이거를 기준을 두어야 될 것이냐,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걸 봤어요. 그런 또 생산적인 대화하는 걸 보면은 우리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또 더 알게 되고, 우리도 알게 되고, 또 더 알려주기 좋고, 네. 아무튼 좀 이렇게 잘. 나는 지구인님 쿠키 10개 조던. 리버풀 직관까지 갔었는데 이젠 응원은 못할 것 그래요. 같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정놈이 떨어질 수 있다니까. 나는 충분히 그런 거 이해해요. 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잘 이게 좀 하면 좋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좀 어려운 문제지만 어렵다고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면 평생 몰라요. 일부러 이렇게 공론화도 시키면서 더 얘기하고 비판받을 거 비판받고 비난받을 거 비난받고 또 말할 건 말하고 하면 좋죠. 개인적으로. 자, 오늘 이제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사실 메인은 뭐 누가 뭐래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잠깐 보여드릴 이미지가 있는데 오정우님이라고 사실 이 실명을 말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도움을 받는 분이라 제가 우리 방에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요.
제 뉴스를 직접 보고 이제 메인으로 적어둔 제목으로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까 제가 뉴스 할 때 이 썸네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미리. 손이 빠르세요, 또. 손이 빠르신 분인데, 그 썸네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올릴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미리 선공개, 오늘 생방송 오신 분들에게 선공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또 퇴장당한 손흥민, 오늘의 축구뉴스. 이제 제가 오늘 방지를 해놓은 거죠. 미리미리 참 센스가 좋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 파수 감성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또. 네. 그래서 또 제가 저분이 하셨던 것 중에 마음에 안 든 게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이제 이미지를 항상 이제 직접 금손으로 구현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훈님에게 감사드린다라는 말, 오른쪽에 또 조던 HD 마크까지 또 넣어주시고 감사드리다는 말을 또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항상 마음에 들거든요. 네. 내 취향이에요. 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쁘죠? 오늘 준비한 축구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제 홍보원 아니겠습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이만. 빠이!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은 쉬는 날이실 테니까 오늘 뭐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꼭 몰아서 보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찐하게 네.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하는 게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조던은 뭐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풀친으로도 어디 가요 뭐해요 하는데 어디 안 가고 뭐 만나는 사람 없고 만날 마음도 없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은 파스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오늘 아무런 이제 뭐랄까 시간에 쫓기듯이 방송하지도 않고 할 게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이제 예능이 하나 있어요. 이태원 오징어 순대라고. 알베르토 나와서 이제. 님 쿠키 10개 조던. 다들 까나요? 아, 까야죠. 네. 아산다롱이님이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혹시 안 보셨다면, 오징어 순대, 이태원이 아니야? 이태리? 아, 이태리 오징어 순대인가봐요. 이태리 오징어 순대. 못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국뽕 느낌이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이제 어떤 반응일지가 좀 궁금하더라고. 아, 그렇게 봤는데도 이태원이었구만. 네. 아, 미안합니다. 이태리구만. 그러면, 여기서 인사합니다. 안녕!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싶다면, 풀친으로 연락해주세요. 연락해주세요. 저는 한 번도 선물을 마다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 빠잇!